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은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고 나서 약을 잘 드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특히 스텐트 시술을 받게 되면은 이 스텐트는 금속 물질이기 때문에 결국 금속 물질이 우리 몸의 혈액 내에 노출이 되게 되면 혈소판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혈전이 생기면서 그 혈전이 그 스텐트 내를 다시 막아버리는 스텐트 혈전증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경우 갑자기 다시 심근경색이 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딱지가 앉지 않도록 우리가 아스피린과 같은 그런 피를 묽게 해주는 약물을 두 가지를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이상,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의 약물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항혈전제 외에도 우리가 고지혈증 약물을 통해서 우리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런 콜레스테롤을 최대한 억제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심장 기능이나 뭐 심근경색 유무에 따라서 고혈압 약물들이나 이런 기타 약물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스텐트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이 꼭 필요한 약물입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약물들은 결국 그런 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약을 두 가지를 쓴다는 것은 사실 출혈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피부에 멍이 든다든지 아니면 살짝 상처가 나서 피가 약간 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출혈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위장 내 어떤 위궤양 출혈이나 아니면은 뇌출혈 같은 걸로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출혈 같은 경우는 갑자기 혈변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상부 위장관에서 출혈을 하게 되면 변 색깔이 새카맣게 나온다든지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아니면 또 뇌출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심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두통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의식 저하라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아니면 한쪽 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일 때는 뇌출혈을 꼭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출혈이나 뇌출혈 같은 경우 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반드시 응급실로 빨리 내원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보통 우리가 시술을 특히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면은 초기 3개월은 스텐트가 자리를 잡는, 즉 스텐트가 살이 덮이게 되는데 최소 3개월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스텐트 혈전증이 굉장히 생길 위험이 높고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에는 그런 스텐트 혈전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초응급 수술이나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디 피가 난다든지 그런 응급 수술이나 아니면 암을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나 뭐 맹장이 터져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약물을 조절해서 그렇게 잠깐 중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의 뭐 발치나 뭐 건강검진 목적의 대장 내시경 이런 뭐 미용 목적의 수술 이런 것들은 다 6개월 또는 1년 이후로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상황에서든 다른 뭐 병원에서 약을 중단을 권유를 받다 하더라도 저희랑 꼭 상의를 하셔서 그런 상황에 맞게 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사실 우리가 꼭 약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검사가 있다면 대장 내시경인데요. 대장 내시경은 우리가 하제를 먹고, 그러니까 설사하는 약을 힘들게 먹고 장을 다 비우고 나서 힘들게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정작 우리가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서 눈앞에 용종이 있는데 용종을 떼지 못하고 나오면은 굉장히 다음번에 또 이런 하제를 먹고 검사하기가 힘든 검사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약물을 중단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내시경에서 조직 검사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이 포함된 건강검진이라면 웬만하면 6개월이나 1년 뒤로 연기를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요. 그 외에 위내시경만 포함된 일반적인 건강검진이라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결국 동맥경화인데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이 결국 우리 몸에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그런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생기는 거거든요. 혈관 내 침착이 돼서. 우리가 시술 후에 관리하는 여러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겁니다. 현재 이제 유럽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55 미만으로 낮출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저 콜레스테롤 수치에 상관없이 콜레스테롤을 50% 이상 낮추면서 또 절대적으로는 55 이하로 낮추도록 강력한 고지혈증 약물을 사용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흡연자라면 당연히 금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게 이제 담배를 좀 줄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담배를 줄인다라고 해서 이게 그 심혈관 발생 위험을 다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한 개 피라도 필 경우에는 이제 혈관이 수축하는 경향을 항상 갖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심혈관 발생 위험도가 어느 정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하시는 게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는 전자담배가 많이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저는 전자담배 피니까 괜찮겠죠라고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 전자담배에도 이제 다른 그 암 발생을 줄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심혈관 발생 위험도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저희 질환 입장에서는 전자담배도 안 됩니다. 보통 이제 금연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런 흡연에 대한 욕구를 이제 간식으로 푸시기 때문에 체중 증가가 이제 동반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체중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심혈관 발생 위험이 높아지시는 것보다도 금연으로 인해서 이제 심혈관 질환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일단은 금연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장 혈관을 약간 수축하게끔도 만들고요.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 같은 것들이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절주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금주하는 건 솔직히 사실상 어렵거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텐트 삽입술 하신 분들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제 식습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매일 먹는 걸 어떻게 채소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포화 지방은 괜찮은데 뭐 포화 지방이라든지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기름기가 많은 뭐 삼겹살, 곱창, 뭐 닭껍질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요리 같은 걸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빵이나 뭐 도너츠, 케이크 뭐 이런 것들에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은 주로 이제 짠 음식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경쟁하는 그런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나 뭐 근력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주 1, 2회 정도는 같이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운동이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게 중강도 신체 활동 같은 경우는 주당 뭐 150분 이상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이제 고강도 운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75분 이상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리듀스 이시라고 해서 이제 대규모 연구에서는 이제 중성 지방이 높은 환자들에서 하루에 4g 정도의 오메가3를 복용했을 때 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었는데요. 보통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분들에게는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스타틴의 약제가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이제 의미 있게 낮춰주는 약이기 때문에 꼭 오메가3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성 지방이 높으면 같이 스타틴과 오메가3를 같이 복용할 수는 있겠는데요. 뭐 반드시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오메가3가 어떤 중성지방이 높은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스타틴이라는 그런 고지혈증 약물을 써서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게 원칙인데, 스타틴을 쓰다 보면 중성지방도 약간 감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스타틴을 충분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200이 넘는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오메가3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런 중성지방이 높지 않은 환자에게서 오메가3를 이제 아주 루틴하게 쓰는 거는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현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사서 드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가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성지방이 조절이 안 돼서 약으로 된 오메가3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높은 함량의 오메가3를 드시는 거기 때문에 꼭 저희의 처방에 의존해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릴 오일에서 이제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건 오메가3인데요. 크릴 오일 내에 포함된 오메가3의 함량이 매우 작고 그것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미 이제 그런 LDL 콜레스테롤이나 이제 중성지방이 높게 되면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위해서 건강 보조식품인 크릴 오일을 사서 드시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삼과 같은 경우는 이제 홍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제 간장에서 보통 대사가 되는데요. 스타틴 역시 이제 간이나 신장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홍삼을 같이 많이 드셨을 경우에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그 증상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시술을 받기 전에 느꼈던 가슴 통증이나 아니면 호흡곤란, 특히 우리가 전형적인 그런 협심증 증상이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때도 물론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은 뭐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 언덕을 바삐 올라갈 때, 이렇게 운동을 할 때 가슴 통증이 느껴지거나 숨이 차면은 빨리 다시 의료기관 내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실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하게 어지럽다든지 가슴이 뭐 심하게 두근거리다든지 이런 증상일 때도 꼭 저희 주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아주 속효성 혈관 확장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그 스텐트를 넣은 주변부가 혈관 수축이 온다든지 그 외의 다른 부위의 혈관이 수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축이 지속된다면 또다시 심근경색이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슴 통증이 느껴졌을 때 그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녹여서 드시면은 다시 관상동맥이 확장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효과가 한 1, 2분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거의 5분 이내에 다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에는 하나를 먹어서 5분 이내 효과가 없으면은 또 하나를 더 먹게 되고 또 5분을 기다려서 효과가 또 없으면 또 하나까지 더 먹으라고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 혈관 확장제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심근의 허혈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먹어서 5분 안에 효과가 없다면 빨리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은 보통 유효기간이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고 굉장히 차광을 해야 되고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서는 사실 먹더라도 효과가 없고요. 그 외에 좀 유효기간이 긴 게 스프레이 제제가 있는데 니트로글리세린 뭐 스프레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소켓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되기 때문에 똑같이 사용법은 혀 밑에 뿌리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니트로글리세린과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약을 잘 드셔야 되겠고요. 약을 중단할 때는 꼭 주치의와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제 흡연하신다면 금연 꼭 하시고요. 운동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혈관 질환, 특히 우리가 심장혈관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은 저희의 의사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이것은 장기전이거든요. 저희가 이 스텐트를 넣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고지혈증 관리를 해야 되고 약을 잘 드셔야 되고 또 그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뇨, 고혈압, 흡연 여러 가지를 다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진과 함께 그런 여러 가지 약물요법, 운동요법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지켜주신다면은 다시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